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경제적 해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는 재무제표 보는 걸 좋게 해요. 그것보다 더 객관적인 지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회사 미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식투자 대가들은 경제적 해자로 해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시면 이제 벌써 59네요. 경제적 해자를 간단 정리한다.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쓸모없음. 제가 클릭할 때, 매수 버튼 클릭할 때 생각이 안 나는 지식 있잖아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실전 투자자는 저희는 이론은 실전에 써먹을 것만 알 필요가 있어요. 클릭할 때 필요한 지식이 진짜 지식이니까. 그래서 경제해자 내용이 많습니다. 책이 한 2권 있는데요. 좀 예전에 나왔던 조그만 책 있고 그 이후에 좀 세게 큰 책 나왔어요. 그 큰 책 위주로 제가 전문을 좀 했으니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경제해자가 있다. 어떤 기업. 만약에 이제 경제해자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과거, 현재. 이 회사 상황을 보려면 재무제표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미래를 또 볼 필요가 있죠. 미래. 그 이야기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경제해자가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경쟁 우위란 뭐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 잘 번다는 거예요. 타 기업보다 다른 기업보다는 월등히 잘 버는 기업이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테면 ROE가 탁월하게 높은 종목들. 그 종목에 한정해서 지속 가능한 건가? 미래에 그 이야기예요. 잘 버는 기업이 미래에 잘 벌 가능성이 높은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해자는 안 버는 기업은 아예 열외예요. 열외.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를 원천 5가지로 구분하는 건데 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구조적인. 쉽게 말해서 오너가 바뀐다고 갑자기 기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듯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그걸 우선 인식하시고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에 관한 예측을 위한 도구이며 미래 초과 수익의 크기 어느 정도 그리고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된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우선 어떤 종목을 보셔가지고 해자 없으면 해자 있음으로 가를 수 있는데 잘 버는 기업은 해자 있을 확률이 높고 안 버는 기업은 애초에 해자가 없어요. 근데 잘 버는 기업조차도 해자는 없을 수 있어요. 잘 버는 기업이 왜냐면 을기업도 일정 기간 잘 벌잖아요. 근데 계속 잘 벌지 못한 이유는 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좀 헷갈리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자가 없음 또는 해자가 있으면 되고 해자가 있더라도 좁은 해자냐 넓은 해자로 구분하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좁은 해자는 그 수익의 지속성이 조금 짧고 넓은 해자는 그 해자의 지속성이 좀 긴 기간, 긴 기업이 있어요. 그걸 넓은 해자라고 그래요. 다시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쭉 따라오세요. 기업의 질적인 부분이에요. 똑같은 말로 정성적인 부분, 똑같은 말로 기업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뭐가 있죠? 기업에서는 재무적인 부분 있잖아요. 수치상 나온 거. 그거 조금 다른 부분이죠. 반대 개념은 아니고 기업에서 중요한 건 재무적인 것도 있지만 질적인 거예요. 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성적인 거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적인 부분 관한 이야기고 해자 의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넓은 해자인가 좁은 해자인가 확인한 후 해자 추세도 볼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가 현상 유지한가 더 좋아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9가지로 매수할 종목을 분류할 수 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경쟁 우위, 잘 버는 기업이 계속 잘 버는 건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이 원천이 뭐냐? 5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경제해자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에 관한 예측을 위한 거고 해자가 없고 있음. 그 다음에 해자가 있으면 좁은 해자냐 넓은 해자 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이고 경제해자 문제는 경성적인 문제, 기업적인 문제예요. 해자 의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넓은 해자인가 좁은 해자인가 해자가 그 지속 가능성이 긴가 좀 짧으면 좁은 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해자가 있다.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해자가 또 침식할 수 있잖아요. 침식이라는 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이건 기술 판매 회사가 치열한 첨단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지금 어떤 문제죠? 질적인 문제죠. 기업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사업구조 변화도 사업구조가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에 영구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매출이 줄겠죠. 기업이 해자 없는 영역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되게 영업이율 높고 수익성도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자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 근데 그 자회사가 해자가 좀 없는 그런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경제 해자 있는 기업이라 충분히 평가할 만해요. ROE도 높고 영업이율 높고. 근데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돈이 있으니까 인수했겠죠. 근데 해자가 없는 영역의 성장을 추구하니까 수익성도 떨어지죠. 수익성. 그래서 경제와 해자가 있는 기업이 해자가 없는 영역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 자회사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매출은 증가하겠죠. 매출은 증가할 수 있어요. 합치니까. 그렇지만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수도 있고 수익성, 자기합은 이익률도 떨어질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가격을 올려왔던 기업이 고객들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매출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매출 찔 수 있는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해자가 물론 이 상황은 매출 증가하지만 어차피 영업이익률이나 ROE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경제 해자 침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예로 기술 판매회사가 치열한 첨단 기술 경제에 뒤처질 위험이 있으면 매출 하락할 수 있고 사업 구조 변화도 기술 후 경쟁력 영구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고 기업이 해자가 없는 영역에 성장을 추구할 때 또 정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왔던 기업이 가격을 갑자기 올리기 버거울 때 있잖아요. 올리는데 안 팔려. 그럼 못 올리겠죠. 그래서 고객들 압력을 받기 시작할 때 해자가 침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해자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 과정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기업이 경제 해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려면 먼저 과거 자본 수익률을 기록 점검한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그 회사가 해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암시한다. 반면에 낮은 수익률은 그 회사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뭐죠?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번다는 전제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경제 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있지 않죠. 그래서 과거 자본 수익률이 높다면 그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높은 자본 수익률을 유지할 건가 문제예요. 보통 기관은 유지 문제가 아니라 기관 투자들은 앞으로 지금 잘 보니까 앞으로 더 잘 보이다 이런 거거든요. 더 잘 볼 거다. 근데 투자 대가들 억만장자들은 미래의 예측을 잘 안 해요. 왜? 많이 틀리거든요. 기관들은 왜 해요? 주가를 많이 사놓으니까 실제로 미래는 어떨지 이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가 올리는 수단으로서 잘 본다는 그런 말 하고 주가를 올려버려요. 근데 실제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 도망가겠죠. 근데 대가들은 미래 예측을 애초에 안 하고 잘 버는 기업을 정한 다음에 그 현재 이 잘 벌던 그 수익성이 유지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자 문제는 지속 가능성 문제지 앞으로 더 잘 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 한가. 지속하는 게 길면 넓은 해자, 좀 짧으면 좁은 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높은 자본 수익을 유지할 것을 자본해 보고 이 경쟁에 일단 원천 있는데 이 5가지 들거든요, 보통. 그래서 5가지 원천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확인해 봐라. 잘 본다. 그럼 잘 보는데 계속 앞으로 유지한가 안 한 걸 알아보는데 이 잘 보는 원천이 뭔가야? 그걸 5가지로 알아보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높은 자본 수익률 달성할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 5가지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해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잘 본다 해서 무조건 해자 있는 게 아니라 잘 버는 기업 중에서 해자일 수 있는데 잘 벌더라도 5가지 원천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미래에 잘 벌 걸 담보할 수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해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해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건가 생각해 봐라. 그래야지 투자해놓고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은 뭐라 했죠? 한번 사면 한번 산다.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가치가 증가해. 계속 증가할 때 보여. 한번 사면 어떻게 돼요? 홀딩하는 거죠. 왜?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에 주가가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 기업, 이건 수치적인 문제잖아요. 기업가치 보이는 거. 근데 질적인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질적인 판단 문제가 뭐다? 해자 문제예요. 해자 문제. 해자가 있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가를 생각해 봐야죠. 저희가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기관들만 든다. 그러면 직접 투자하시면 안 되고 직접 투자할 거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기업이 계속 나한테 돈을 잘 벌어주려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올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죠. 그 문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해자 문제는 그 해자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지만 어떤 해자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해자가 있음은 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좁은 해자이냐 넓은 해자. 지속 기간이 길면 넓은 해자, 지속 기간이 짧으면 좁은 해자로 구분하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본 순기 정급하고 높으면 해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 낮으면 애초에 해자가 없고 높을 경우에 그 온천, 그 잘 버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5가지를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넘길게요. 보시면 경제 해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만족스러워야 돼요. 수치로도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질적 면도 만족해야 돼요. 즉 경제적 우위 있다는 것은 잘 버는 기업에 한정한 거요. 지속 가능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 경제적 우위 지속 가능성. 잘 버는 게 계속 잘 벌까인가 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저희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각 해자별로 자세한 내용은 매수하는 기업을 두고 매수 전에 이미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은 경제적 해자가 있냐 없냐 있어도 넓은 해자냐 좁은 해자냐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해자 침식 과정이 있냐 없느냐 그리고 추세가 잘 버냐 못 버냐 아니면 정체 중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이야기했죠. 잘 버는 원천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애초에 모닝스타 쪽에서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5가지를 크게 말한 거예요. 그 5가지 들면 경제 해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 5가지 아예 안 들어간다. 그럼 경제 해자가 없을 확률이 높다. 즉 현재 잘 벌어도 지속 가능성이 낮다. 근데 잘 버는데 계속 경제 해자가 있으면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 5가지 이야기 하는 겁니다. 5가지요. 무형자산 하나는 무형자산이 뭐예요? 형태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3가지인데 브랜드, 특허권, 규제 이야기 하는 거고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비용우위. 비용에서 좀 싸게 하냐 원가위와 똑같은 말인데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환비용. 전환하는데 크게 쉽게 전환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시장 규모가 커지면 가치가 커진다. 플랫폼 기업. 미국 대기업 시총 1위 뭐죠? 애플. 2위, 3위 딱 보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그 다음 5번째 효율적 규모. 이것도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특정한 적응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형자산, 2번째 비용우위, 3번째 전환비용, 4번째 네트워크 효과, 5번째 효율적 규모. 우선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 높은 ROE를 전제해요. 기본적으로 낮다. ROE가 낮아. 경제 해자가 있다요. 오너가 거짓말이에요. 경제 해자 뭐다? 높은 ROE가 기본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이 높은 정보의 한정에서 경제 해자 있냐 없냐를 보는 거니까요. 해자 원천이 뭐냐? 지금 여기 해자 원천 5가지 중에 뭐냐? 알아봐야죠. 그 다음 등급을 평가해야죠. 그 등급은 넓은 해자면 좁은 해자면 넓은 해자 뭐라고요? 그 지속 가능성 있는데 둘 다 있죠. 있지만 기냐 짧냐 그 이야기입니다. 넓은 해자 딱 보면 생각나는 미국 기업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딱 돈 있어도 그 기업을 처럼 만들기 쉽지 않은 기업 아마존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만만치 않죠. 그래서 버핏도 애플 산 이유가 해자가 되게
높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넓은 회사를 봐서 엄청나게 매수 많이 하는 거예요. 애플은 제조회사 아니에요. 제조회사 아니에요. 삼성전자 제조회사죠. 그래서 많이 평가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아우레 전제, 높은 아우레 전제. 그 다음 해자 원천이 5가지 중에 뭐 어떤 거냐. 등급 평가, 넓은 해자, 좁은 해자. 그 다음에 해자 추세. 추세가 왜냐면은 수익성이 경제 해자에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정체적인 게 있고 실적이 안 좋아져. 망가진 게 있고 좋아진 거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세 3가지 중에 하나 어떤 건가도 평가해야죠. 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켜볼 때 매수했는데 안 좋아진다. 그럼 매도 관점을 봐야 되고 계속 좋아진다. 그럼 홀딩. 뭐 정체적이면 좀 다른 평가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무형자산, 형체 없는 자산 보세요. 무형자산으로 브랜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많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니까 보시면 나이키 중에 브랜드 나이키, 스타벅스, 코카콜라 공표됐죠. 나이키 위에 제가 여기 적었죠. 스타벅스 왜 적었죠? 나이키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공장 없고 브랜드 관리만 해요. 브랜드 관리만 해요. 올림픽 한다. 그럼 이분 스폰서 하잖아요. 스폰서 몇천억을 줘요. 몇천억을 줘서 홍보하잖아요. 브랜드 관리만 해요. 브랜드. 그래서 같은 공장에 생산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휠라다 우리나라 이제 휠라 뭐 좋은 주식이 맞는데 나이키에 비하면 좋지 않죠. 같은 공장이지만 휠라 신발 제조했어요. 근데 휠라가 만약에 2만 원 만다. 예를 든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적으니까 6만 9천 원. 근데 나이키는 16만 9천 원 해도 사요 사람들이. 왜요? 브랜드 보고. 아, 난 나이키 신발 신고 있구나. 그래서 비싼 가격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느냐. 그게 무형자산 치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잘 보는 이유가 이 무형자산, 특히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도 대부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커피숍을 했었는데 재료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재료를 써요. 근데 가격은 많이 못 받죠.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커피숍이라든지 조그만 커피숍에서 2, 3천 원을 받아요. 커피를. 근데 스타벅스는 더블을 받아요. 5천 원 이상을 받아요. 왜? 브랜드 때문에. 브랜드 관리하잖아요. 계속. 그쵸? 스타벅스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쭐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있냐. 코카콜라 마찬가지예요. 물에다가 그 색소 넣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재료비가 엄청나게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도 계속 가격 올리거든요. 그래도 사요. 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무형자산 중에 브랜드 가치로 먹고 사는 기업이니까 관리를 계속 하죠. 그쵸? 광고 현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살면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 자본 지출이 거의 없거든요. 자본 지출이. 그냥 기계 한번 딱 설치해. 그럼 몇십 년 또 그냥 써도 돼요. 뭐예요? 닦긴 하겠죠. 청소는. 그래서 이 세 기업은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로 이제 먹고 사는 기업이고, 예를 들어서 농심, 남양기업 알만한 기업인데 왜 브랜드는 있어요. 브랜드 근데 수익성, 경제자는 기본적으로 뭐죠? 자본,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야 돼요. 높지 않으면 경제자 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브랜드가 있는데 경제 해자를 논하지 않아요. 왜? 자본 이익률이 낮으니까 굉장히 없다고 봐요.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고객의 구매 의욕을 높이거나 고객을 묶어두는 힘이 강한 브랜드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적 해자가 된다. 이익을 보장하죠. 경제 해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종목. 당연히 ROE가 높아야 돼요. 되게 높아야 돼요. 20% 이상 될 수도 있고, 뭐 잠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간 높아야 돼요. 장기간. 그래서 과거 높고 현재 높은데 미래 높으냐? 높은 게 브랜드 때문에 높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은 과거 현재 안 높았기 때문에 아예 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력은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건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항상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높죠. 농심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력이 없어요.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높은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가 항상 가격 결정을 이어진 거다. 근데 가격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을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매출 증가한 게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숫자를 늘리든지 숫자 늘려서 매출 증가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당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숫자 늘리면 매출 증가하지만 이 경제 해자는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높일 수 있는 기업이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높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 해자가 있다고 평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브랜드 봤죠. 두 번째 비용 우위. 규모 경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규모가 커지면 하나당 제조 원가가 다운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위 비용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 또 이들은 경쟁 기업과 같은 가격해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 더 높은 이익을, 그쵸? 그러니까 우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당 단가가 뭐 100개 파는 사람보다 1000개, 10,000개 파는 사람이 하나당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제조 단가를 낮춘단 말이고, 그래서 유리하겠죠, 당연히. 더불어서 이 회사하고 가격을 봐세요. 같은 가격을 파도 더 높은 이익을 높죠. 많이 파니까. 그렇죠? 두 가지 다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이 규모 경제를 누린다고 주장하죠. 해당 기업이 생산 규모가 더 작은 경쟁 기업보다 실제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100개 버는 것보다 10,000개 벌면 한 개당 제조 원가가 다운되잖아요. 진짜 다운된 거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보세요. 원가 경쟁력은 가장 중요한 해자이자 경쟁 해자가 꽃인데 마진율이 높아야 돼요. 마진은 뭐죠?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뭐죠? 보세요. 뭐죠? 매출액에서 제조원가, 원재료비 빼. 그럼 뭐죠? 1,000원이다. 500원 빼. 뭐죠?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이거하고 이거가 몇 프로냐?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은 뭐예요? 이것 대비 이게 몇 프로냐? 이게 높은 기업이어야 돼요. 낮으면 이게 비용 위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를 뭐로 찾아요? 매출 총이익이 높아야 돼요. 여기 딱 보시면 물론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효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빅테크 기업 뭐죠? 이게 없죠. 그러면 1,000억인데 1,000억이야. 엄청 높죠. 물론 이제 이 빅테크 기업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워낙 네트워크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이 제조원가가 낮은 회사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어떤 회사는 이게 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이 뭐가 있다? 비용 우위가 있다. 원가 우위가 있고 비용 우위가 있고 규모 경제를 펼치죠. 그래서 또 보시면 공정이 우위한 기업이 있고 위치가 좋아. 소비자한테 배달 비용이 있어요. 배달 비용. 그래서 보다 좋은 위치면 배달 비용이 빠지니까 더 좋겠죠. 또 보다 우수한 규모 혹은 한 특정 자산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이 있다면 비용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세한 내용은 경제적 해결한 책 보시면 되고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설명 못 드리고요. 그다음 공정 우위는 흥미로운 요소이지만
경쟁자가 해당 공정을 쉽게 모방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의 경제적 혜자 등을 등급을 부여한다. 보시면 공정우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가 모방을 해. 잘 벌지만 쉽게 모방할 수 있어. 그러면 공정우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기업마다 판단을 달려야죠. 경제 혜자는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어요. 경제 혜자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 혜자는 도구를 갖고 있으면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어떤 기업이 경제 혜자 있냐, 없냐를 평가해야죠. 당연히 기업 보고서 좀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을 사는 거니까 기업 보고서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물론 모든 기업 보고서 볼 필요 없습니다. 보라고 하죠, 누군가. 거짓말이에요. 다 못 봅니다. 제가 전업이잖아요. 다 못 봐요. 보라면 거짓말이에요. 왜? 주가 올라갈 종목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주가 올라갈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채팅하는데 그 종목 한해서 보면 돼요. 안 보는 기업을 왜 봐요? 수급 올라갈 종목을 사는 수도 있겠죠. 근데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냥 저가 매수했으면 기업가치 계속 주가가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최고예요. 그게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차트 매매 힘들어요. 차트 매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증권사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주식 처음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차트를 해요. 엄청. 몇 년 뒤에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 저는 업그레이드 했는데 웃죠. 차트 매매 기업가치 문제 안 해요. 기업가치 문제를 아예 도의시 하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공정우위 이야기는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로 기업이에요. 근데 돈 잘 벌어 이게. 근데 별거 아니네. 돈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 딱 보니까 쉬운 거예요. 모방이 쉬워. 그래서 모방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만 경쟁에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기술력을 필요하는 고도 기술을 필요한 계속 뭐 변화하는 기술이 변화해야 될 특히 이제 반도체나 IT는 그러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잘 벌다가 갑자기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나타나면 그냥 매출이 그냥 꺾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모방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정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환 비용, 도전 비용은 제가 다 설명드릴 텐데요. 전환 비용은 고객이 한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소비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용이나 불편을 말하는데 전환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고객들은 가격이나 제품 만족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 굳이 제품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설령 다른 제품으로 전환했을 때 가격이나 제품 만족도가 커진다 해도 전환했다는 리스크로 인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도전 비전은 인터넷상으로 회계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어떤 기업이 도전 비전 고객이에요. 근데 잘해. 만족스러워. 근데 새로운 기업이 나요. 새로운 기업이 저가로 하겠대. 저가로. 똑같은 품질을 주면서. 바꿀까요? 저라면? 저를 안 바꿔요. 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바꿈으로써 비용도 들고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회사에서 잘한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우면 그냥 유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똑같이 만족도에 있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환이 이루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도전 비전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전환 비용을 계량하기 어려울 경우가 자주 있지만 고객의 기본 자산과 업무 절차가 공급 자각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연계되어 있지 않나.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쉽게 못 바꿔요. 그렇죠? 많은 학습의 필요성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근데 새로운 기업이 가져왔으면 그 프로그램을 또 하려면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쉽지 않죠. 또 소요 시간도 길어. 계속 기업은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전비 제품을 안 쓰다가 새로운 제품 쓰면 쉽지 않죠. 전환 소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높은 사업
타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바꾸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좀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 거. 뭐 어도비라든지 뭐 프로그램 많이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안 바꿔요, 잘. 그래서 고객의 전환 비용이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결됐든지 본업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학습이 많이 필요하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용하는데 그 전환 소요 시간이 길든지 사업 타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안 바꾸죠. 그래서 전환 비용이 많은 드는 그런 기업, 당연히 이 기업은 잘 버는 게 전제예요. 잘 버는 게.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이 많이,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른 제품 넘어갈 때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고객사는 안 바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잠시 그러면 도전 비전은 그 HTS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잠깐 보면 이게 월 차트인데요. 2015년도에 6,000원 찍고요. 재작년에 13만 원 찍었어요. 몇 배죠? 20배죠. 여러분이 할 게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거의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시킨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보통 10루타 종목이라 말씀드리는데요. 도전 비전도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고객들한테 10배 이상을 수익 낸 종목이거든요. 왜 얼른가는 그걸 분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업종, 여기 보면 이제 사업 내용이 나오잖아요. 비즈니스 서머리라고.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회자는 어떤 거죠? 전제 조건이 높은 ROE가 전제돼요. 그렇죠? ROE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 떨어졌는데, 왜냐면 이제 매출 정체 중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매출 정체는 주가가 폭락해요, 보통. 매출 계속 증가하고 회사가 좋아진다는 전제로 주가를 미리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전만 해도 보세요. 제가 특급은 영업이익 20% 이상, ROE 20% 이상이거든요. 이게 특급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갔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ROE조차 자기자비 이익률조차 높았으니까 과하게 주가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주가 올린 게 정당화 되죠. 왜냐면 특급 종목이고 계속 매출 영업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쭉 이게 열 몇 배를 올렸죠. 열 몇 배가 아니라 거의 20배 되니까 실제 좋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주가 올린 사람 입장에서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1차트로 보시면 이제 수급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볼 수 없죠. 지금 과거 시사니까. 그때 외인이 계속 샀어요. 그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외인이 거의 50% 이상 50% 정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종목. 그래서 외인 종목이었는데 쭉 올렸죠. 수익성이 계속 좋을 땐 계속 올리니까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이 기업이 좀 딴 행동을 하긴 했어요. 그때 이제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투자 부동산, 그렇죠? 갑자기 2,000원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주식사는 수익성에 관한 문제예요. 투자 부동산 이런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요. 갑자기 투자 부동산 매수하면 투자 부동산을 그 오너가 사면서 단리평가한 거죠. 단리평가했어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외인이 매도를 쳐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수익성 하락하고 연계돼요. 이게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지는데 뭘 오너는 뭐 제가 이제 뇌피설인데 오너 입장에서 알았겠죠. 이제 수익성이 안 좋을 게 보이니까 투자 부동산 갖자 뭐 이런 말 물론 제 뇌피설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그 이후부터 매출이 증가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인데 이 여유현금이 갑자기 투자부동산 사니까 여유현금 없어지니까 순차입부채가 플러스로 여유현금 없는 거죠, 이게. 물론 최근에 이제 돈을 계속 갖고 나오고 있지만 안 좋죠.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2020년도에 꼭 시점 찍고 그다음에 주가가 내리막 걷죠. 근다고 이게 적잖하지 않아요. 자본은 계속 증가해요. 지금 과하게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12만 원을 더 넘었던 종목이 지금 최근에 거의 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무섭죠. 주식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샀다 쳐도 계속 그냥 뭐 방치하면 안 되고 회사가 망가지지 않은 건가. 근데 이때만 산 사람이라면 뭐 2만 5천 원 샀다고 쳐요. 근데 뭐 월 차트로 보시면 이게 한 6만 원 아래, 2만 원 아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몇백 프로 올라가잖아요. 기업가치 진 것보다 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과하게 상승하면 항상 과하게 떨어지잖아요. 기업가치 이렇게 쭉 증가하죠. 쭉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과하게. 근데 이제 그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또 과하게 떨어진 거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이 올라온 종목은 사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올라가면 당연히 과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래서 매출 줄어서 떨어지면 매도 쳐야 돼요. 매출 증가한데도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홀딩하지만 매출이 줄어서 경제에서 주가 떨어진다. 위인도 매도 쳤거든요. 이 순간에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위인 보세요. 위인이 다 매도 쳤죠. 주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환비용은 더존비용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회사 제품을 바꾸는데 비용이 너무 들든지 리스크가 있다. 그럼 안 바꿔요. 기본적으로 높은 ROE인데 거기다가 질적으로 이 회사 제품을 판단할 때 전환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경쟁력 있는 회사죠. 그래서 투자한테 10배 이상을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망가졌죠. 매출 정체하고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트워크 효과. 별표 몇 개요? 10개. 왜냐면 왜 별표 10개인데요? 왜 10개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보세요. 카카오 네이버 다 이것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브레 TV도 여기 들어가요. 뭐 이것도 10루타, 당연히 10루타 종목이에요. 아마존 엄청난 종목이죠. 아마존도 엄청난 종목이고요. 보세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느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붙어진 경제 현상인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신규 혹은 기존 사용자 모두에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가 증가될 때 발생한다. 생각하세요. 강한 기업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낳기도 하며 시장 선점하잖아요. 이용자 숫자 늦잖아요. 그럼 막강해지는데 보세요. 카카오 바로 생각나죠. 카카오 페이 수익 안 나도 매출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매출 이게 중요하니까 시장 선점하고 이용자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많은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증가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항상 충분한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 광고 혹은 요금을 통해 자신의 네트워크 충분히 현금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에 질투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네트워크 충분한 현금화가 좁은 넓은 해자 등급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선결 조건이다. 보세요.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켓컬리. 이 회사 영업이 어떻게 할까요? 적자예요. 적자. 쿠팡. 최근에 흑자 났지만 계속 적자였어요. 이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 맞아요. 시장 선점했죠. 새벽 배송하니까 이용수가 늦죠. 근데 결국 현금화가 잘 지면 안 되거든요. 우선 이거에 중점을 두고니까 쿠팡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로 평가받고 지금 이분은 이제 여성 CEO인데 조단이에요. 조단이 기업가치 평가하는데 조단인데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이마트 이런 게 새벽 배송합니다. 막강해요. 언제부터 이거 안 써요, 잘. 그렇지만 이 기업이 워낙 적은 기업이라서 매출 커진 거죠. 근데 이마트는 원래 큰 기업이 큰 거진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모방할 수 있다. 그러면 평가 절하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막강하죠. 물론 흑과 백이 흑암과 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것만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많이 하는 그런 업종에 지금 계속 진출해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강한 거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결국 카카오톡 이런 지금은 매출 증가에 지금 매출 발생을 잘 안 하죠. 왜냐면 수익성 나는 사업을 안 하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하겠죠. 당연히. 티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선적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광고를 하더라고요. 수익성 나는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용하던 걸 이용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익성 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사업인데 플랫폼 사업이 어떤가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기업, 그렇죠? 그런 기업은 대부분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는 회사예요. 우선 또 이제 네트워크 효과 그 설명 들었고 또 이제 효율적 다섯 번째 효율적 규모로 경제 혜자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 혹은 소수 기업이 제한된 규모 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장악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그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지만 잠재적 경제자들이 자신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모두에게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단념하게 된다. 잘 생각하세요?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들로는 충분한 투자 자본 수익률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그러나 높게 수익 날 수 있지만 잘 안 해요.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가 진입 동기를 갖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매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항상 사업적인 자기 이제 돈 벌 구멍을 찾아다니니까 너무 잘 벌어. 그럼 진입할잖아. 그래서 진입 못하게 가격은 낮은 가격 책정해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면 적은 수익이 나면 진입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규모의 경우 잠재적 경제자가 기존 기업들의 비용 우위를 모방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효율적 규모는 비용 우위와는 다르다. 효율적 규모는 다른 잠재적 경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기존 기업과 동일한 비용 구조를 달성한다 해도 시장에 진입할 동기를 전혀 갖지 못한다. 그렇죠? 진입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큰 수익 기존 사업자가 큰 수익 낼 수 있는 불구하고 적당한 마진을 취해요. 적당한 마진. 그래야지 엄청난 수익을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꺼린 거죠. 진입 자체를 꺼려서. 그래서 제한된 규모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장악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5가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아주 높은 종목 한정해서 근데 이 과거, 현재는 높지만 미래 높을 건가, 원천이 뭔가, 이 5가지에 드는 건가, 여러분이 매수할 종목이 이 5가지에 드는 건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원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수할 종목을 딱 고를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 볼 때 뭘 보죠? 뭘 본다 했죠? 당연히 재무비를 봐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종목을 이제 전체를 다 보고 나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좀 준 종목들 유형을 작업하니까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과거, 현재는 알 수 있는데 미래도 알고 싶잖아요.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경제 회사를 삼으니까. 그래서 살려는 종목, 매수 종목이 이 9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알고 사야 돼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면 괜찮아. 당하더라도. 그렇죠? 보세요. 해자가 없음.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선 해자를 논하려면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다 잘 버는 기업이에요. 안 벌으면 이걸 논하지 않아요. 애초에 해자를 논하지 않습니다. 잘 버는 기업이 한정한데 잘 버는 기업도 5가지 원천이 있다. 잘 버는 원천 5가지에 속하면 해자 있어. 그래서 이걸 들어가는데 5가지 안 들어가. 그러면 해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해자 없다고 못 보냐? 아니요. 이시를 잘 보시죠. 해자가 없는데 잘 벌지만 미래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래 예측하는 게 긍정적으로 잘 볼 수 있죠. 해자는 없어. 근데 잘 볼 수 있죠. 해자는 아무 생각해도 해자가 없어. 근데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거고 해자가 없는데 잘 보지 않고 계속 정체 중이야. 그러면 안정 추세를 하고요. 해자가 없는데 안 벌어. 그럼 부정적 추세. 그래서 해자가 없음에도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해자가 있어. 5가지 원천이 들어가. 근데 좁은 해자가 있고 넓은 해자가 있어요. 좁은 해자는 그 해자 유지 기간이 짧고 좀 더 길면 넓은 해자라 그래요. 그래서
좁은 해자다. 짧은 것 같다. 잘 보는데 계속 못 갈 것 같아. 경쟁자가 오면 그때 근데 그런 기업조차도 좁은 해자는 자 그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좀 짧은 거예요. 그런 기업조차도 잘 버는 추세가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추세 그런 기간 긍정 추세가 있을 수 있고 안정적 추세 정체 그래도 돈을 쌓아요. 부정적인 추세일 수 있어요. 돈 버는 기간이 돈 버는 게 그래서 해자 없음도 세 가지 수익성이 그럴 수 있고 좁은 해자 중에도 세 가지 있을 수 있고 넓은 해자 그래서 아마존 넓은 해자가 있겠죠. 함부로 침입 못 하잖아요. 넓은 해자도 잘 번 기업조차도 잘 볼 때가 있고 정체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수하는 기업 당연히 잘 보는 기업에 한정해서 그렇지만 해자가 없을 수 있다. 근데 해자 없지만 긍정적 추세 있고 안정적 추세 있고 부정적 추세 있고 해자 있는데 좁은 해자 넓은 해자 여러분이 판단해야죠. 정답은 없어요. 어떤 분은 좁은 해자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넓은 해자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점 있는 건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추세인가 이 기업을 부정적 안경 추세인가 안경 추세에서 매수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주가가 싸면 살만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사는 게 최고인데 좁은 해자 긍정 추세 넓은 해자 긍정 추세에 사는 게 최고인데 이 상황이어도 이 상황이 부정적 추세에 사는 거 아니죠. 원래 부정적 추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주가 떨어질 뻔해 보이니까. 하지만 안정적 추세이더라도 주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 쌀 때도 사는 건데 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전 정체 중이면 실질적으로 돈을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살 수 있어요. 주가가 너무 싸면.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이 9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요. 대신 안 보는 기업에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중에 어떤 상황 종목인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매수하면 좋아요. 그래서 안 보는 기업 사더라도 뭐 안 보는 기업이란다. 실적이 정체 중이어도 주가 너무 떨어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대신 이 경우는 좀 부정적 추세는 안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종목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경제 해자가 있나 없냐, 있어서 좁은 해자인가, 넓은 해자인가, 뭐 또 긍정적 추세인가, 안정적 추세인가, 부정적 추세인가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추세, 잘 보는 기업, 못 보는 기업, 그게 아니라 작은 그룹에 한정해서 해자가 없고 있고 일보다 좁은 해자, 넓은 해자 있죠. 추세 분석을 위해 체크리스트가 또 필요해요. 해자가 있든 없든 추세, 회사 수익성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해자 원천을 파악한 다음에 일반적이고 양적인 추세와 관련된 질문도 하고 스스로한테 이 종목이 양적으로 어떤 건가 또 질적으로 망가지고 있는가 이를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자 원천 파악한 다음에 양적인 뭐죠? 매출액 이런 거 망가지고 있는 건가 좋아지고 있는 가를 보시고 질적으로 수치란 건 양적인 걸 보고 수치 아니고 회사 상황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들은 아는 기업을 사야 돼요. 지켜봤던 종목고 그런 기업은 질적으로 어떻게 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원천을 파악한 다음에 양적으로 보시고 질적인 거 다 보시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된가 아는 거예요. 추세 분석도 중요하죠. 그냥 산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근데 산 다음에 긍정적으로 계속 간다. 그럼 홀딩 해야죠. 근데 안 좋은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매도 쳐야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60번인데요. 경제 해자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죠? 과거, 현재 잘 버는 기업에 한정해서 미래도 잘 볼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를 알아보는 잣대로 경제 해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몇 개 있어요. 근데 좀 구분하기 힘든 게 있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경제 해자 중에 브랜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있는 기업 많죠. 꽤 많죠. 꽤 많아요. 그런데 그 기업조차도 브랜드는 있지만 ROE 자본 이익률이 낮다. 그러면 브랜드 있지만 경제 해자는 없다. 그렇죠? 안타깝죠. 우리나라에는 브랜드는 있지만 경제 해자가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는 충분히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경제 해자 중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브랜드 기업은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보시면 제가 그 종목을 언급한
하도록 할게요. SJ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시총이 좀 적은데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는 종목인데 F&F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2013년도에 휠라를 사가지고 재작년부터 매도 쳤으니까 한 8년 보유했거든요. 500%를 먹었어요. 근데 F&F는 십몇 년 전에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대였어요. 시가총액 1000억. 지금 2020년대 시가총액 6조예요. 6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단 말이 있죠. 제가 이 종목을 샀으면 저는 홀딩을 잘 하니까 몇 배를 먹은 거예요. 40, 50배를 먹어요. 40, 50배. 그래서 이제 슈퍼 게이머란 분들이 뭐 이걸 보유해서 가지고 큰 대박 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거 갖고 500% 적지 않죠. 근데 이건 500%가 아니라 몇 프로죠? 계산을 못 하겠네요. 40, 50배니까 엄청 4,000%, 5,000% 먹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이 종목 최고 매수 타임은 1000억대예요. 시총 1000억대. 브랜드는 처음부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시총이 커진 기업은 브랜드가 있어도 무슨 말이에요? 시총 커진 상은 어떻게 보면 팔 대상을 다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 정체 중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총이 적은 것 중에서 브랜드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SJ그룹 제가 잠깐 볼게요. SJ그룹 SJ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1,500억밖에 안 돼요. 이 회사 통째 가격이 1,500억. 보시면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든지 이때는 정체했죠. 계속 증가하죠. 이때 매출액이 600억, 지금은 3분기까지 1,400억. 그 다음 영업이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이때 보면 70억, 160억, 180억, 290억, 307억. 지금 회사 문제입니다. 그다음 영업이익률도 10%, 15%, 16%, 19%, 20% 계속 증가 중이죠. ROE도 보시면 42. 이때는 이제 높은 이유가 이 종목이 이제 IPO 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뒤에 보시면 30, 20, 24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광고를 보자 이렇게 마진율도 되게 높고 이게 이런 브랜드인죠. 이게 브랜드인데 만약에 이게 계속 지금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죠? 이게 꾸준히 증가 중이에요. 매출도 계속 증가 중이고 2020년도만 잠깐 정체 중이고 꾸준히 증가 중이잖아요. 이 기업이 뭐 최근 5분기 보시더라도 이렇게 계속 증가 중인데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더 이 제품이 더 알려지고 이러면 브랜드가 더 쌓이잖아요. 결국 주가 올라갈 종목이 정해졌다.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겠죠? 기억나세요? 매출 계속 증가하든지 돈이 계속 쌓이든지 그게 진짜거든요. 보시면 저희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매수할 종목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차익금, 제가 마이너스 차익금 뭐죠? 이 순차익금 비율 클릭하시면 순차익 부채라고 이게 마이너스, 이게 여유현금이에요. 여유현금이 마이너스 기업만 매수를 앞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기업도 브랜드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제회장 브랜드란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기업을 찾아야죠. 가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하죠?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죠? 종목을 한 종목 한 종목씩 찾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그렇지만 제가 방법론을 아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버는 기업이 올라가 매출 증가한 게 올라. 뭘 봐요? 재무비율. 재무비율로 하나씩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쉽잖아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잘 버는 기업이 딱 있어. 영업이율도 어느 높아. 그런데 이게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뭘 안다고요? 경제 시장을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에 있든지 프린트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5가지 봐서 아 브랜드다. 아니면 네트워크 효과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네. 브랜드 들어가네. 네트워크 효과에 들어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심 정보로 편입해야죠. 관심 정보.
그런 종목 중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언급드린 거예요. 이게 브랜드도 있지만 경제 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플랫폼 기업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통 주식할 때 잘 안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문구를 찾아본 다음에 좀 읽을 만한 가치 있는 글을 가져왔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기업을 제가 왜 보죠? 이게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이 보통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보시면 플랫폼이란 본래 기차 정거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현재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제 바뀌었죠? 아마존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된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컴퓨터,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를 플랫폼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통신사를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며 페이스북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플랫폼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플랫폼이 점차 진화하면서 여러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원래 플랫폼은 구획된 땅과 폼 합성어로 구획된 땅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계획에 따라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공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운영체계를 의미하던 플랫폼이 최근 하나의 장이라는 광의 의미로 확대된 것은 스마트 혁명의 역할이 크다. 애플 역할이 커요. 스마트 혁명의 주역들인 애플, 구글,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세상을 뒤흔들며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이들 모두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며 자사만이 독특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애플, 구글을 플랫폼 공급자로서 그들이 가진 OS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다른 컴포넌트들과 하드웨어, 컴포넌트 등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구글, 애플은 OS 플랫폼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 공급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면서 돈을 벌죠. 그렇죠? 그래서 광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스마트 시대는 플랫폼을 정거장에 비유할 수 있다. 정거장은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도착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인 이용자가 되는데 플랫폼은 바로 사람과 운송수단이 만나는 접점 혹은 사람과 운송수단을 매개하는 매개 지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이 오시죠? 그렇죠?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시총 되게 높고요. 스마트 시대의 인터넷 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사용자, 기기 제조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매개 지점이 플랫폼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 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어요? 바로 생각나죠. 카카오도 그러고 네이버도 그러고 아프리카 TV도 그러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버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뭐가 없죠? 원재료비, 매출액에서 원재료비 있잖아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판관비만 빼면 영업이 나오니까 높겠죠. 영업이익률이 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싶은데요. 미래이익의 중요성과 우리의 예측형에 관하여. 미래이익이 중요하죠. 근데 기관들과 대가들은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기관들은 잘 버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잘 버는 게 전기차가 잘 번다. 그러면 실제로 잘 버는 게 있어요. 그런 기업도 주가 올리고 잘 벌지 않지만 전기차 관련 업종도 올려요. 물론 저희가 쌀 때 사면 좋아요. 근데 보통 쌀 때 매수 안 하잖아요. 지금 잘 버니까 앞으로 잘 벌 거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미래의 중요한데 우리 예측은 앞으로 잘 벌지만 더 잘 번다 해서 높은 가격을 활용하면 안 돼요. 대가들은 지금 잘 버는 게 한정해서 봐요. 하지만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큼 벌지 예측을 안 하고 이걸 유지한다는 관점을 봐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때는 안 사고 저가일 때만 사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측이요.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예측하지만 우리 대가들 예측 안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잘 본다는 걸 예측 안 하면 어떻게 보수적인 투자잖아요. 보수적인. 왜? 이분들이 해보니까 잘 본다 해도 잘 보는 nghiệp도 있지만 잘 보는 nghiệp 분명히 있겠죠. 근데 못 보는 nghiệp 도 있어요.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저점 전기차도 저점 매수했어요. 전기차 매수 시점이 있어요. 매출이 계속 증가해요.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매출이 계속 증가해요.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증가 안 했어요. 그때는 주가가 싸거든요. 그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갈 때는 미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수익은 나중에 나요. 왜냐면 판관비를 계속 매출 증가만큼 올리는 동안에는 수익이 안 나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사야 돼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건 매출이 폭발하니까 주가가 날아갔지만 이런 게 아니고 전기차 관련 업종도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갈라 방식. 실제 기업 가치가 어떤가 보고 진짜 돈 잘 번 거 보고 미래 예측한 것보다는 미래 예측한 것보다 이게 중요하지만 잘 버는 기업 한정에서 현상 유지, 지속 가능성만 보고 매수하는 거로 족합니다. 저희들이 1년 몇 프로 벌고 싶어 하죠, 보통? 버핏은 20%씩 50년 벌었어요, 50년. 버핏은 뭐 한 해 동안 일반 다른 그 유단 투자율보다 수익률이 엄청 높았던 게 아니에요. 일정한 수익률을 장기간 놨던 거예요. 뭐라 했죠? 복리. 그렇죠? 그래서 이건 주식자는 어떻게 보면 기질 문제예요. 기질이 중요한데 선택을 하셔야죠. 제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박성으로 투자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뭐죠? 큰 돈일 때가 중요해요. 큰 돈일 때. 그래서 큰 돈일 때도 아니려면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미래가 중요하지만 미래 예측을 안 한다. 예측. 대가는 결코 안 해요.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측 영역, 미래 이익을 예측 안 한다. 이걸로 결론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